안녕하세요. 조선일보 경제부 김은정 기자입니다. 저는 금융감독원과 은행 등을 출입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뒷담화를 나눠볼 기사는 가계 대출금리 가장 높은 은행은 전북, 예금금리 가장 낮은 곳은 토스라는 헤드라인의 기사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때 공약했던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가 8월 22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7월 달에 새로 은행에서 예적금에 가입했거나 또는 가계대출을 받았거나 기업대출을 받은 고객들이 평균적으로 어떤 금리를 받았는지, 그리고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는 어땠는지가 은행별로 공시가 된 겁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가계 예대금리 차가 가장 높은 은행은 전북은행이었고요. 5대 은행 중에서는 신한이 가장 높았고 인터넷 은행 중에서는 토스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기존에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는 대출 금리가 공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더 보기 쉽게 그리고 또 정확하게 개편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전에는 예대금리 차를 딱 산출해서 보여주진 않았고요. 예금금리 따로, 대출금리 따로 이렇게 공시를 해서 소비자들이 직접 계산을 해서 알아봐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이번에는 은행별 예대금리 차를 다 공시를 해주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출금리 공시의 경우에 각 은행들이 이제 자체 내부 신용 등급을 기준으로 5개 구간으로 보여줬는데 이게 사실상 의미가 크게 없다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A은행은 1, 2등급 구간의 고객들에게 어느 정도의 금리를 줬고 또 3, 4등급 구간의 고객에게는 어떤 금리를 줬다라고 이렇게 공시를 한 건데 사실 은행별로 이런 신용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다르고 또 소비자들은 내가 이 은행에서 어떤 등급을 매겨지는지 그렇게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 공시를 봐도 무용지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걸 이번에는 1000점 만점 신용 점수를 50점씩 9개 구간으로 나눠서 각각의 구간의 고객들이 실제 어떤 금리를 받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훨씬 좀 더 세분화해서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고 또 나와 신용 점수가 비슷한 고객들이 실제 어떤 은행에서 어느 정도의 금리를 제공받았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공시 주기가 석 달 주기였다면 이번부터는 앞으로 다달이 공시가 되게 됩니다.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이나 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등을 이유로 대출금리는 빠르게 올리면서 예적금 금리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올려서 과도한 이자 장사를 한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금리 인상기에 이것 때문에 서민들은 이자 부담에 등골이 휘는데 은행들은 앉아서 이자 수익을 훨씬 더 많이 벌고 역대급 수익을 낸다는 말까지 있으니 좀 손을 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대금리 차를 살펴보면요. 지난 1월 기준으로 우리 한국은행이 집계한 가계 잔액 기준 예대금리 차를 보면 1.80%포인트였습니다. 이게 9년 만에 최대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이거를 좀 손볼 필요가 있겠다. 과도한 이자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좀 금리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이 금융당국이 기대하는 바가 딱 그 부분인데요. 금리 정보를 이렇게 공시하게 되면 은행 간 금리 경쟁이 촉진되고 그로 인해서 소비자 편익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첫 공시를 앞두고 몇몇 은행에서는 부랴부랴 예적금 금리를 굉장히 높게 쳐서 특판을 팔기도 했고요. 또 대출 금리를 상당폭 인하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대금리 차를 좁히기 위해서였죠. 왜냐하면 예대금리 차가 가장 큰 은행, 상위권이라는 그런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이미지,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예대금리 차를 좀 좁히기 위해서 좀 수신금리를 더 준다거나 대출금리를 낮추거나 이런 노력들이 있지 않을까 금융당국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은행이 예대금리 차가 높다는 이유로 손가락질을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금융 취약계층 대출을 기피하게 되겠죠. 그리고 대출금리 평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금리가 낮은 고신용자 위주의 대출을 한다든지 가계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기업대출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식의 그런 전략을 쓸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금융 취약계층들의 금융 접근성이 더 떨어지게 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흔히들 예대금리 차가 크면 나쁜 은행, 예대금리 차가 작으면 착한 은행일 거다라고 생각하기 쉬우신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햇살론 같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서민 정책금융 상품을 많이 취급을 한다거나
또는 중저신용자 대출을 많이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대출 평균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예금 금리를 평균 이상으로 주고 있다 하더라도 예대금리 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가장 큰 예가 이번에 전북은행인데요. 전북은행이 국내 19개 은행 중에서 가계 예대금리 차가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의 특수성을 살펴보면 이 은행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외국인 체류자들에게도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통상 한 13에서 15% 높은 금리를 받아간다고 해요. 그리고 또 전북은행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꽤 높다고 합니다. 그렇게 중금리 대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 평균이 올라간 건데요. 사실 전북은행은 예금 금리도 꽤 높습니다. 전체 19개 은행 중에서 5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출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이제 가계 예대금리차 1위라는 오명을 쓰게 됐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예대금리차라는 숫자 자체가 이 각각의 은행의 특수성, 상황을 다 반영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 대출 금리에 그 당시에 특약이 만약에 바로 제공이 됐다면 반영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나중에 몇 개월 후라든지 몇 년 후에 특약이 제공되는 거라면 그거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금금리도 똑같은데요. 예금금리도 이번에 공시제도 개편으로 인해서 이제 전월에 각 은행에서 신규로 예적금에 가입한 고객들이 어떤 평균 금리를 받았는지가 공시가 돼요. 처음으로 보면은 여기에는 그 가입 당시의 금리만 나오고 사실 우리 예금은 만기 때 우대금리를 더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는 사실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감안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대출 같은 경우는 너무 개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공시를 통해 보는 것과 내가 직접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은 결과는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19개 은행을 통틀어서 좀 약간 금리 수준을 파악하는 그런 참고 자료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시제도를 소비자들이 가장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점 신용 점수 구간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 평균 금리를 보시고 나와 비슷한 점수대의 고객은 지난달에 어떤 은행에서 제일 낮은 금리를 제공받았다라는 걸 보시고 이제 대출을 받으시는 그런 식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 자체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 또 투명하게 알린다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충분히 이렇게 좀 평가할 만한데요. 그 숫자 자체만을 가지고 이렇게 줄 세우기 식으로 평가하는 건 굉장히 좀 진위가 왜곡될 수도 있고 또 맹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 단순히 숫자만을 가지고 은행을 이렇게 판가름하는 것은 좀 금물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 조선일보 경제부 김은정 기자였습니다.